안녕하세요. 강연한 남자 강세입니다. 오늘은 그 퓨전 360을 통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쟁반이나 그다음에 컵이나 꽃병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볼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만들었고 시간은 한 10분에서 15분 내면 제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기초적인 문법들에 대한 걸 좀 배우고 활용법들을 좀 익혀서 전반적으로 렌더링까지 하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기능들은 간단한 박스를 통해서 바닥에 쟁반을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스케치라는 거를 통해서 여기 있는 물컵처럼 종이컵이나 아니면 꽃병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구글의 검색을 통해서 다양한 이미지들을 간단하게 가져다가 매핑을 입혀보는 과정을 좀 해볼 텐데, 이거는 보통 이제 데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데칼을 통해서 간단하게 아주 손쉽게 모델링을 한 제품에 대해서 재질을 입혀보는 그런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에 가면 이제 박스를 그릴 수가 있고, 박스를 바닥에다가 그린다고 선택을 하고, 쟁반 크기만하게 이 정도 사이즈로 넓게 표현을 했고, 두께가 이제 온데 너무 높아서 한 이 정도로 했어. 얇게 돼 있는 거지.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에 가게 되면 모디파이어에 가게 되면 프레스풀, 이거는 뭐 하는 거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이 같은 경우는 프레스풀은 이제 모디파이가 수정하는 곳이니까 높이를 이루했는데 이게 높다 낮다 상황들이 있을 거니까 내가 조절을 다시 하고 싶을 때 크기라든가 폭이라든가 이런 넓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수정을 할 수가 있을 거야. 이제 그렇게 할 때 쓰는 게 이 프레스풀인 거고, 그리고 여기에 갔을 때 익스트루드는 뭐였지? 뭘 빼오는 거? 익스트루드도 두께를 주는 거잖아. 익스트루드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순수하게 이제 두께를 줄 때 쓰는 거 돌출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럼 아까랑 뭐가 달라? 프레스풀한 거랑. 모디파이에서 프레스풀로 지금 높이 조절을 다시 하는 거랑 여기에서 익스트루드로 조절하는 거랑 뭐가 다를까? 똑같은 거. 좀 다른데, 네. 얘는 지금 일단 이게 하나 더 생겼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보면 아까는 순수하게 그 면을 올리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얘는 마디를 더 하나 만드는 거야. 그래서 마디가? 원래 두께에서 지금 요 높이만큼 더 마디가 더 생긴 거야. 그럼 중간에는 세그먼트라고 해서 여기 선이 있는데 지금은 안 보일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내가 조금 높인 다음에 내가 얘를 돌렸어. 넓어지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좁아지고, 마디가 뭐예요? 여기에 있는 요 세그먼트, 요 경계선. 네. 아까 같은 경우는 프레스풀은 그냥 순수하게 높이를 올린 거니까 원래 높이가 2였던 거를 5나 10으로 조절하는 거고, 지금 이제 익스트루드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이제 다시 한번 또 면을 더 만드는 거야. 그 면을 만들어서 높이를 더 주니까 당연히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걸 세그먼트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관절처럼 이제 뭔가가 마디가 하나 더 생긴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꺾임 같은 게 표현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는 이제 높이를 조절하면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베벨이라고 그래서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거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를 만들 수가 있지. 아예. 전 처음부터.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줬고. 자, 그럼 이제 돌려보면 얘는 이제 이런 모양이 됐겠지. 약간 이제 넓어진 모양이. 이거는 이제 익스트루드니까 가능하지, 아까 프레스풀로는 안 될 거야. 순수하게 크기를 만들었는데 처음 만들고 났더니 폭 높이 이런 것들이 사이즈가 마음에 안 들 때, 그럴 때는 프레스풀로 조절하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익스트루드는 거기다 면을 더 만들어서 돌출시키고 그냥 기울기를 줘서 내가 이제 이 각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지.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여기서 또 익스트루드를 해서 이 면을 또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올려주는데 이 정도만 올리고, 만약에 얘를 이쪽으로 돌리면 넓어질 거고 이쪽으로 돌리면 좁아질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좁게 만들어줬어. 자, 이렇게 해서 또 엔터를 쳤어. 자, 그러면 이렇게 마디가 또 꺾인 게 만들어졌을 거잖아. 그지? 이렇게 만들고 나서 다시 또 익스트루드를 해서, 근데 익스트루드는 꼭 위로만 올릴 필요는 없잖아. 아래로 내릴 수도 있잖아.
그럼 아래로 내리면 겹친 부분은 지금처럼 커팅이 되게 되어 있는 게 특징이 있는 거잖아. 네. 퓨전은. 근데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얘를 돌리면 뭐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 그러면 이제 안에가 이제 파여 있는 것처럼 만들어질 거 아니야. 이 상태에서 내가 오케이를 하면 얘는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이런 모양을 지금 박스 하나 가지고 익스트루드만 써서 이런 쟁반처럼 모양을 만들어낸 거잖아. 좋은 기법이지. 네. 그리고 이건 효과적으로 잘 쓰면 좋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모양을 좀 디테일을 준다 그러면 여기를 좀 라운드를 주고 싶어. 그러면 모디파이가 수정하는 거니까 여기 필렛이 있을 거고, 필렛에서 내가 이 선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선 선택하고, 돌려서 이거 선택하고, 그 다음 돌려서 이거 선택하고, 다 가능하겠지. 근데 왜 거기를 라운드 주기는 근데 여기를 라운드로 주면 이런 느낌이 될 거 아니야. 안쪽에 대해서 모양을 낼 때. 그래서 일단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느낌을 줘서 안쪽을 좀 부드럽게 연출해주고 싶었던 거고, 그럼 그 얘기는 이제 뭐 바깥쪽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렇게 연출하고 싶으면 내가 모디파이에서 필렛 들어가서 이면도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이면도 선택을 하고, 면이 아니라 이제 선이지. 엣지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 엣지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엣지도 선택을 하고, 이러고 이제 마찬가지로 줘도 또 느낌이 나겠네. 그래서 이렇게 된 어떤 모양이 변화되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뭐 쟁반의 느낌을 좀 다양하게 연출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근데 이제는 이제 뭐 필렛을 많이 쓰니까 여기서 F를 눌러도 되는 거지. 그럼 F 눌러도 필렛이니까 요런 데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해서 내가 요면 요런 데들을 다 부드럽게 해주고 싶으면 선택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러고 나서 이제 조절을 하는데, 조절할 때 이제 자신이 없으면 일단 1을 주는 거야. 그러면 1 정도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나중에 안 된다고 에러가 뜨잖아. 그럴 때는 이제 0.5 정도는 되네. 그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이제 여기는 이제 모서리가 이제 부드럽게 연출이 됐을 것 같고, 약간 뭐 이런 느낌이 되겠지. 그럼 여기도 뭐 조절하려면 조절하고 뭐 할 수 있겠지. 그렇게 해서 뭐 이 정도를 일단 만들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도 크리에이트에서 또 박스를 하나 그려서 뭐 이 면에다가 그릴 건데, 이 면을 그릴 때도 만약에 뭐 레프트를 선택을 했다.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내가 이제 박스를 하나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박스가 그려졌을 것 같고, 이 박스도 내가 여기다 이렇게 뚫으면 손잡이처럼 만들어지겠네. 이런 식의 형태들로 해서 모양을 좀 만드는 거는 이제 창조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럼 이쪽에다가도 마찬가지로 하려면 또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은 좀 생각을 해서 만들어 보면 알고 있는 단순한 기능을 가지고도 충분히 효과를 낼 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무브를 하면 움직일 수 있잖아. 그럼 내가 얘를 선택을 해서 약간 옆으로 밀어놨어. 잠깐만. 옆으로 밀어놓고. 그 다음에 처음 상태를 보려면 이 홈 버튼 누르면 처음 상태로 보일 거고. 자, 이 상태로 옆으로 이제 밀어놓은 상태에서 여기다가 또 이제 뭘 그리려고 그래. 근데 여기에서 크리에이트에서 그릴 수 있는 도구가 몇 가지 없잖아. 효과적으로 그릴 수 있는 몇 가지가 없어. 그런 것들은 나머지는 다 스케치에서 그리는 거야. 그럼 이제 스케치를 만들겠다라고 딱 하면 얘는 2D를 그리는 건데, 그럼 여기서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누르고 어디다 그릴 건지를 선택을 해서 이 뒷면을 선택을 했어. 그러면 얘가 평면처럼 이렇게 나오지. 자, 이 상태에서 스케치에 가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 아까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트에 있는 만드는 도구들보다 훨씬 더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뭐 라인 느낌이 있잖아. 그냥 라인 그리는 것 같고, 렉탱글 사각형 그리는 것 같고, 원 그리는 것 같고, 호 그리는 것 같고, 다각형 그리는 것 같고, 엘립스는 타원 그리는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이 안에 있을 거야. 이제 그 중에서 오늘은 뭘 할 거냐면 라인을 할 거야. 그럼 라인을 해서 여기쯤에다가 선을 하나 그렸고, 그 다음에 여기쯤에다가 선을 하나 그렸고, 그 다음에 밑으로 확대를 좀 해서 여기쯤에다 선 하나 그렸고, 여기쯤에다 선 하나 그리고, 여기다 선 하나 그리고, 여기다 선 하나 그리고, 그 선을 이렇게 그렸어. 그리고 약간 이렇게 올려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렸어.
이런 식으로 그렸어. 그럼 여기 이제 녹색으로 된 기준점을 중심으로 이쪽에다가 이런 거를 그렸어. 그리고 크리에이트 갔더니 원도 있어서 원을 센터에서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원 하나를 그렸어. 이렇게. 자, 되게 이제 두껍게 그렸는데, 원래 처음에 좀 잘 보이라고 두껍게 그렸는데, 자, 이러고 나서 만약에 이런 경계선들이 있어. 이런 데는 나는 필요가 없거든. 이 모양을 지금 만들려고 한 번에 못 그리니까 원을 하나 따로 그리고 라인으로 따로 그린 것 뿐인 거야. 그럼 나중에 쓸 거는 한 번에 쓸 거니까 여기 가보면 스케치에 트림이라는 게 있어. 얘도 많이 쓰니까 약식으로 키가 있지. 하키가 T야. 그럼 이제 트림으로 얘를 선택을 하면 얘는 정리가 될 거고 정리되고 정리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이렇게 한 번에 그린 것처럼 됐잖아. 꼭 일러스트 배운 거랑 비슷하지.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얘네 스케치를 다 한 거야. 그러면 스탑 스케치로 나가. 지금 나왔어. 지금 나온 상태에서 이제 뭘 하냐면 크리에이트에서 여태까지 배운 건 익스트루드 하나잖아. 근데 그 밑에 보게 되면 여기 리볼브라는 게 있어. 그럼 이 리볼브를 누르면 이거를 물체를 선택할 수 있고 이 물체는 프로파일이라고 얘기를 해. 얘를 먼저 선택을 해.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 축이 있잖아. 축을 셀렉트 버튼 누르고 어디를 축을 할 거냐라고 해서 내가 얘를 축을 하겠다고 했어. 그럼 얘를 눌러도 되고 확대를 해보면 여기에 있는 여기를 눌러도 돼. 그러니까 지금은 이 선이나 이 선이나 위치가 같기 때문에 편하게 그냥 얘를 선택하는 것 뿐이고 실제 물체 중심이라고 그러면 여기를 선택하는 게 맞는 거고. 그럼 이제 얘를 누르면 리볼브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얘는 지금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이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마음에 들어서 내가 오케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세상에 이제 돌릴 수 있는 물체는 다 단면만 그리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럼 얘를 가지고 뭐 여기다가 색깔을 주거나 뭐 하거나 만들 수 있을 건데, 그럼 간단하게 컬러를 준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너무 크잖아. 그럼 모디파이에 가서 크기 조절하는 건 스케일이 있을 거고, 그럼 스케일 눌러서 이 물체를 선택을 하면, 얘는 크기 조절은 뭐 가능하니까, 줄이고 내리는 건 적합하게 이 정도로 줄였어. 여기 쟁반 안에다 넣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했고. 자,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넣기 전에, 뭐, 무브로 넣으면 되는데, 넣기 전에 컬러를 주고 싶으면, 이 모델에서 렌더로 들어가잖아. 렌더 들어가서 이 어피어런스라는 걸 누르면 나올 거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얘 컬러를 주고 싶으면 들어가면 들어가겠지. 이 컬러를 주고 싶으면 들어갈 거고. 좀 밝은 색깔을 좀 광택이 있는 거는 얘를 누르면 들어갈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컬러를 주려고 그러면, 이 우드 말고, 그래서 뭐 페인트나 플라스틱이나 이런 소재들 중에서 내가 오페크 들어가서 뭐 이런 흰색을 여기다가 줬어. 자, 그럼 이렇게 흰색 컵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광이 있지. 자, 이런 상태에 만약에 내가 여기 면만 컬러를 전체적으로 흰색을 줬는데 이 면만 빨간색을 주고 싶어. 예를 들어서 그럴 때는 여기를 페이스로 바꾸는 거야. 지금은 바디 전체잖아. 그럼 이제 페이스로 바꿔서 이 빨간색을 선택해서 여기다가 누르면 이 면만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 가지가 컬러가 다르게. 근데 여기도 컬러 다르게 이것도 컬러 다르게 다 가능하다는 뜻이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색깔은 줬고. 자, 이러고 난 다음에 모델 들어가서 M 눌러서 얘를 선택을 하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적합하게 일단 대략 뭐 이 정도일 것 같아서 갖다 놨고 이제 그리고 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됐고 이거를 여기 렌더에 들어가서 렌더링을 하면 느낌은 나올 거고 자 이렇게 됐는데 정지를 하고 그런데 여기다가 무슨 뭐 이제 우리가 그래픽적으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데다 그림을 그렸다고 쳐. 그럼 그 그림을 여기다가 무늬를 넣어주고 싶어. 그렇게 하려면 지금 그려놓은 건 없으니까 여기 들어가서 선생님이 검색을 할게. 그 뭐 로고 디자인이라고 그 대신 PNG를 넣었어. PNG를 넣은 이유는 그래야 바탕에 투명한 것들이 이미지가 많으니까. 그럼 이제 이미지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마음에 드는 걸 찾는 거야. 아, PNG가 배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자가 이렇게 포토샵의 파일명 확장자 중에서 PNG가 그런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 마음에 든다 라고 해서 얘를 선택을 해보면 여기서는 흰색이었잖아 바탕이. 네. 근데 여기 들어가서 기다려보면 지금은 뭐 아닌 것 같고 이런 이미지가 그러니까 PNG라고 다 PNG가 되는 건 아니야. 얘를 눌러보면 얘는 PNG가 맞아. 네. 여기서는 화이트인데 여기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바둑판처럼 나오는 건 이건 PNG가 맞아. 네. 그러니까 얘가 마음에 들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가서 원하는 데다가 이제 넣어주는 거지. 소스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넣어줬어. 다시 또 이제 뭐 하나를 해서 이런 걸 넣고 싶다. 그럼 클릭을 했더니 얘는 PNG가 아니지. 그럼 이 화이트가 나온다는 거야. 그럼 빨간색 부분이 표현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 얘는 PNG가 맞고 얘를 또 눌러보니까 얘는 PNG가 아니고 얘 눌러보니까 얘 PNG 아니고 얘 눌러보니까 얘 PNG 맞고 그럼 이제 오른쪽 눌러서 이미지로 저장을 해봤어. 자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서 퓨전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붙이는 방법은 여기서는 이제 데칼이라고 얘기를 해. 데칼은 꼭 스티커 붙인다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그게 D자로 여기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 그럼 이 데칼을 누른 다음에 그럼 두 가지로 선택해야 돼. 현재 셀렉트된 페이스가 어디냐, 그 이미지가 뭐냐. 그럼 내가 여기다 붙이겠다고 이 페이스를 선택을 해. 그러면 선택이 된 거고 그 이미지는 뭐냐라고 해서 여기 눌러서 이미지를 고르는 아까 골랐던 것들이 있을 거잖아. 찾아보면 얘도 있을 거고 그럼 열어서 놓더니 들어가는 거지. 이게 표면에 맞게 들어가요? 이렇게. 지금 굴곡에 맞게 들어가죠. 자, 이 상태에서 그럼 대부분 이렇게 돌아가 있는 상태야. 그러면 여기를 누르면 회전이니까 90도 돌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위치 조절은 얘로 하는 거고 만약에 얘를 누르면 이렇게 크기 조절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라운드 덱이 알아서 들어가잖아. 이렇게 해서 마음에 들면 오케이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렌더링을 해보면 이제 아주 간단하게 그러면 여기 원래 있던 페이스에 있던 빨간색도 나오고 얘가 PNG 이미지다 보니까 투명하게 처리되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처럼 렌더링 되는 게 보이는 거지. 만약에 사진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고친 다음에 여기다. 그렇지. 그때 사진이라고 지금 얘기한 걸로 보면 포토샵에서 고쳐야 될 확률이 높은 거고 내가 이런 도형이나 마크, 로고 같은 거는 일러스트로 작업했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거는 이제 일러스트에서 작업해서 가져오는 게 맞는 거고 얘는 원본적인 게 일단 일러스트에 작업했을 확률이 높은 이미지야. 자, 그럼 다시 한번 그럼 모델을 들어가서 이번 하나 더 만들어 볼 텐데 자 그러면 여기는 단순하니 이제 모든 건 여기서 그릴 수가 있어. 여기 스케치 가서 크리에이트 스케치 하겠다고 하고 마찬가지로 뒷면에다가 그리겠다라고 선택을 하고 이러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라인은 라인인데 부드러운 라인이 있어. 그거는 여기 밑에 보면 스플라인이라고 얘기를 해. 이거는 라인 딱딱딱 끊어지는 거고 여기 스플라인은 부드러운 라인인 거야. 그럼 얘를 선택을 해서 여기를 기점으로 한 여기쯤에다가 클릭을 한번 하고 클릭했어. 그리고 여기서 끝냈어. 얘를 눌러도 끝나고 엔터를 눌러도 끝났어. 이 곡선만 그린 거야. 얘는 곡선이었다가 직선 그리는 게 쉬운 게 아니라서 곡선만 이렇게 살짝 표현만 해줬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확대를 해서 보면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아까 배웠던 라인으로 여기 클릭 그 다음에 이렇게 클릭 여기까지만 클릭 그다음 여기서 끝.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됐잖아.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지금 똑같이 다시 하나 두께를 줘야 되니까 면을 만들었는데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 똑같이 따라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런 것들은 아까 자르는 건 트림이었고 그 다음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주는 건 옵셋이야. 네? 옵셋. 이 옵셋이라는 걸로 해서 얘를 선택을 하면 선택이 되고 바깥쪽으로 만들 거냐 안쪽으로 만들 거냐 그럼 모양이 이제 비슷하게 나오잖아. 죄송해요. 아까 놓쳤어요. 옵셋 누른 다음에 그냥 자, 눌러도 되나요? 여기서 옵셋을 눌러서 내가 뭘 옵셋 할 건지를 결정을 해서 이 라인을 결정을 누르면 나오고 그럼 얘를 이제 여기 요 정도 두께로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그럼 주로 안쪽에 해야 되는 게 맞겠지. 그럼 이 정도로 하겠다고 해서 엔터를 치면 얘는 이 모양이 만들어졌어. 자, 그 다음에 면이 안 막혔잖아. 그러니까 마저 라인으로 여기를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고 그러면 노란색으로 변하면 얘는 이제 면이 채워졌다라는 뜻이야.
그리고 여기 크리에이트에서 스케치 가서 또 원을 하나 그려. 그럼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까지 그리겠다. 그럼 여기 그려졌을 거야. 네.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확대를 해서 아래쪽으로 내리고 여기를 잘라야 되잖아. 그럼 트림에 가서 요 선 자르고 필요 없으니까 요 선 자르고 요 선 자르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된 거잖아. 자 이러고 밖으로 나갔어. 그럼 내가 이제 이런 모양을 만드는 이유는 아무래도 뭐 도자기나 꽃병이나 뭐 이런 느낌을 내려고 만든 거거든. 자 그러면 크리에이터에 가서 다시 리볼브를 하겠지. 그래서 이 면을 선택을 하고 이걸 이제 프로파일을 하나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축을 셀렉트해서 축은 여기로 하겠다고 똑같이 하면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음에 들면 이제 엔터를 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무늬를 넣고 싶은데 이런 무늬들은 아무래도 보면 이제 이런 게 나을 것 같아서 PNG는 PNG인데 플라워 이미지 PNG 하면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많이 들어갈 거 아니야. 이런 스타일이나 이런 스타일이나. 그러면 이제 봐서 아니면 플라워 패턴이나 뭐 검색을 하면 나오겠지.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걸 하나 골랐어. 그럼 얘가 PNG인지는 확인을 하고 맞으니까 오른쪽 눌러서 이미지로 저장을 해서 저장을 하고 자 그러면 여기에 다시 퓨전 들어가서 모델을 렌더로 들어가고 그럼 여기 데카를 눌러서 내가 이면에다 하겠다고 선택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대신 캔슬 잠깐 취소를 해보면 일단 얘를 화이트로 좀 컬러를 주자. 컬러를 줘놓고 그 다음에 데카를 들어가서 이면 선택하고 이미지는 골라놓은 플라워가 있을 거니까 데카를 먼저 해놓고 위에다가 색깔을 주면 그래도 될 거야. 가려져요. 근데 색감이 어떤지를 보려면 일단 이렇게 해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럼 들어가잖아. 그럼 이제 얘를 또 이동시키고 뭐 방향이 이래도 되고 이래도 되고 판단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크기 조절 작업하기 위해서 넣어주면 감동이지 뭐. 자 이러고 난 다음에 M 눌러서 얘 선택을 하고 그러면 이쪽으로 이동시키고 지금 안 따라오는 것 같잖아. 저 데칼이. 네. 근데 이제 따라와. 알아서. 자, 그러면 좀 안 맞았지만 나중에 맞춰보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조절을 해서 내가 렌더링을 이제 걸면 이제 느낌이 나오겠지. 그럼 얘도 떴고 얘는 들어갔고.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섬세하게 높이 조절을 해야 되겠지.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는 세상에 있는 모든 모델링 중에 돌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리볼브로 돌리면 되는 거고 세상에 있는 모든 모델링 중에 두께를 주는 건 익스트루드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모델에 들어가서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라인 가지고 이쪽 뭐 바닥면에다가 뭐 이렇게 뭐 이런 모양을 그렸다. 뭔지는 모르겠어도 자, 이렇게 그렸다. 그리고 나서 밖에 나가서 얘를 순수하게 크리에이트 가서 익스트루드 하면 얘는 두께를 주겠다는 거야. 그럼 얘는 이제 이런 식의 두께가 되겠지. 그럼 로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마크나 이런 것들은 이런 식의 형태들을 하겠지. 그지?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변형을 할 거고 돌리는 물체들은 지금처럼 해주면 맞는 거 같고. 그래서 오늘은 밑에 이렇게 쟁반 같은 걸 만들고 돌릴 수 있는 컵이나 뭐 이런 꽃병 같은 모양을 만들어서 입혀보고 그 다음 컬러 기본적으로 주고 페이스로도 줘보고 전체적으로도 줘보고 그 다음 여기에 데칼로 아이콘들을 찾아서 넣어보고 네. 해보자.